우리가 이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도의 고통 너무나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느낀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고통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이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남편이 외도를 했던, 아내가 외도를 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외도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중증 심리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이미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즉 중증 심리장애 관계중독이나 위중증 심리장애로 인해서 외도를 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문제 때문에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중증 심리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됐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가 발견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순간부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면 인생 전체, 자기 인생 전체, 즉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연을 맺고 이렇게 살아온 날들, 그리고 자녀들이 임신해서 태어나고 뭐 하고 해서 지금까지 양육되어 온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렇게 지켜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부정화시켜버립니다. 즉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소중했던 건데 소중하지 않은 걸로, 원래는 굉장히 좋았던 건데 좋지 않은 걸로 과거의 기억들을, 인생 전체를 다 부정화시키는, 즉 상처로 만들어버리니까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해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편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원합니다. 그거를. 자,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외도와 관련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외도와 관련되는 영상이나 방송이나 외도와 관련된 정보, 또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지속적으로. 왜?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자 노력하면서 계속 찾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 그러나 자신을 치료해서 회복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편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일단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힘이 워낙 강합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치료, 회복, 기간이 소요됩니다. 뭐 합니다. 안 들려요, 그거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비용도 저렴하고 기간도 오래 안 걸리고 노력도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 굉장히 적게 소요가 되면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내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첫 번째가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정보를 끊임없이 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심리를 안정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이런저런 방법도 많이 해봤지만 영상이 됐던 방송이든 외도와 관련되는 영상이든 방송이든 정보든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서 봅니다. 한시도 그러다가 이제 많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면 뜨문뜨문 보면서 또 다른 걸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과 방송과 정보에 관련되는 걸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자신을 악화시키면서, 외상 트라우마를 악화시키면서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악화가 되면 편안해지면서 안정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은 이제 치료가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제부터. 아, 왜 안정이 됐으니까 착각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정말 열심히 찾고 열심히 보고 이렇게 가다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 그때까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치료됐구나 라고 하면 영상을 드문드문 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치료됐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합니다.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하는 게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몰라요. 외도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모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다가 악화가 되면서 편안해져서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치료한 게 아니고 회복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기니까 자기 자신에게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이 되게 되면 나 이제 치료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마치 외도를 한 사람과 심리 상태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중증 심리장애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 즉 자기 자신의 인생,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가정을 이제부터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외도를 한 배우자가 하나씩 파괴하는 거랑 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좀 편안해, 치료 회복이 아니라 좀 편안해지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파괴를 해요. 자기 자신을 악화시켜서 자기를 파괴하죠. 부부관계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날 필요에 의해서만 가고 이런 식으로 가정이 내가 알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씩 파괴를 하기 시작.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악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영상에 의존하고 방송이라든가 정보에 의존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는, 그러나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즉 악화시켜가지고 중증심리장애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 즉 자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가정을 하나씩 이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도를 한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또는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영상도 보면서 이제 계속 뭔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분노를 한다든가 추궁을 한다든가. 왜? 돌아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알아야 받아주든 뭐를 하든 하니까. 그래서 분노를 하고 추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 됐던 상간남 소송이 됐던, 왜? 그렇게 하면은 다 돌아올까봐.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오고 애도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대신 이혼 소송은 또 안 해요. 왜? 끊어버리는 게, 부부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길 바라고 나에게로 오길 바라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받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에게, 즉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잘하면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해질 거고 외도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착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는 자신과 배우자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해집니다.
마치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효과를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잘하고 이거와는 관계없이 외도를 한 배우자의 관계 중독을 매우 악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도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악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결국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모두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정말 집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들어왔어. 아 이제 드디어 뭔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지나가나? 안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툭툭 한마디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거 평생 가거든요. 평생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부정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편해지려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알아요. 왜 그러는지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한다든가 추궁을 하게 하는 거, 뭐 영상에 뭐 이렇게 막 의존하게 방송을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대처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그거 다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고,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를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켜서 거의 끝장내는 거를 권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이든 유튜브든 영상이든. 그리고 분노하는 방법 상담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거 다 거의 파괴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편해지는 방법이니까. 쉬운 방법이니까.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선택을 하는 바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경우에는 뭐냐면 외도를 한 사람과 부부관계를 없애버려 그냥요. 일단 파괴시켜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타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타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한다든가 이혼소송을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혼소송으로 들어가는 거 왜? 부부관계 끝장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간자에 대해서 복수를 감행을 합니다. 막 폭력을 쓴다든가 가서 욕을 한다든가 막 헐뜯는다든가 뭐 어떻게 됐든 상간자를 소송으로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상간자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든가 보복 외도를 한다든가 또 다른 대상에 몰입을 합니다. 자녀들만 바라보면서 산다든가 종교에 빠져서 몰입하는 거거든요. 공부에 몰입을 하고 일에 몰입을 하고 자기 취미에 몰입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대상에 몰입을 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몰입되고 보복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이렇게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자신을 배우자는 둘째 치더라도 어차피 끝장난 거니까 자신을 최악으로 악화시킵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 중증심리장애에서도 최악의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고 위중증심리장애 발생되기 직전 단계가 되든가 아니면 진짜 위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최악으로 악화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모조리 파괴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왜? 이미 예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자 당연합니다. 이제 끝장냈으니까 부부관계 끝냈으니까 자녀들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뭐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히스테리 막 나옵니다. 분노 막 나옵니다.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은 언제든 깨도 되니까 그래서 가정도 파괴됩니다. 이렇게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즐거워져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모조리 파괴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 결국은 파괴자의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파멸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내 인생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자신도 있지만 내 배우자도 있고,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걸 보면, 가장 소중한 걸 보면 그거를 파괴시키는 내 인생 전부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방법들,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린 이 3가지의 방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하고 싶으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나에게 발생되는 외상 트라우마, 즉 내 인생 전부를 지금 파괴시키는 외상 트라우마를 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치료, 즉 자가치료,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자가치료. 자가치료란 말 모르면 치료 불가능합니다. 마음치료, 즉 자가치료법을 시작을 해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그래야 자신을, 그리고 자녀들을, 가정을 보호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이렇게 나름대로 원래대로 회복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편해지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치료나 자가치료, 외상 트라우마 치료를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편해진다, 이렇게 하면 돌아온대, 이렇게 하면 뭘 한대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하나씩 파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나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먼저, 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배우자, 자녀들, 가정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이렇게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해서 회복을 해놔야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어느 천년에 하냐, 일단은 파괴시키고 보자. 그거 파괴시키고 나면 내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는데요? 회복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날 파괴시키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 즉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잘못은 배우자가 했는데 왜 내가 모든 걸 내 손으로 다 파괴하냐고. 그래야 내가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행을 해야만 일단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 자신과 어쨌든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을 다 회복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줘 보는 거. 왜? 나랑 그동안 잘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후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박살을 내든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나와 내 아이들과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난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건 바로 나의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를 치료를 하고 회복하는 마음치료, 즉 자가치료를 시작하는 게 내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 즉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고통을 받는 걸 벗어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게 다 치료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면서 벗어났다, 나 이제 편안해졌다, 중증심이 장애된 거고요. 야, 이제 좀 살만하네, 인생 즐겁고 뭔가에 몰입돼서 막 간다, 위중증심 엄청나게 매우 강력하게 악화돼서 파괴자로 내가 돌변하면 파괴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게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고 뭘 하고 계속 여러분을 악화시켜서 결국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위선적으로 이유야를 막론하고 치료부터 하세요. 그래야 편안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마라, 소송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모두 다 지금 당신을 악화시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안정을 찾, 그게 다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마라. 오로지 나를 먼저 회복을 해 놓으셔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이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치료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